도심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택지 개발을 통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 아파트에서 노후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심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이제 주택이 노후된 거를 이제 구조 안전성 여부, 보수 비용, 주변 여건들을 이제 조사하는 절차죠. 첫 번째 재건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이제 예비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그 안전진단 항목별 그 가중치를 보면은 구조 안전성이 50%, 주거 환경이 15%, 기타 35%였는데 이게 구조 안전성이 30%로 낮아지고 주거 환경의 비중이 30% 늘려졌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구조 안전성이라는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가요, 그죠? 대부분의 콘크리트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은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물이 노후하면서 녹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환경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주거 환경 비중이 굉장히 노후했었는데 그 주거 환경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거 환경 비중이 높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재건축 안전진단은 이제 그 각 정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주거 환경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구조 안전성 비중을 이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30%로 올렸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구조 안전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점수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점수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전진단 대부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주택의 재건축 절차를 보면은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는 어떤 그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이제 안전진단을 받고 그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승인이 되면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이제 분양 단계는 관리처가 인가하고 착공해서 준공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길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잡는데 최근에 더 빨라진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 계산을 보면은 구조 안정성의 비중을 대폭 낮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30점 이하인 경우에 이제 재건축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45점 이하인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뭐 45점에서 55점 사이에 드는 경우에도 이제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성성 검토도 대폭 완화를 해서 이제 그 지자체가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제 그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 음마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음마아파트도 아마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조합 추진 이전 단계인데 아마 조합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라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이후 이제 그 금년에 이제 거의 한 5만 가구 이상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했다고 했는데 그 서울 시내에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 특히 양천구가 22개 단지가 이제 통과가 됐죠. 2만 가구 이상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노원이 6개 단지죠. 상계, 주공 1, 2, 6단지, 6,739단 세대가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약 5만 가구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재건축 그 안전진단 통과한 구가 자치구가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이죠. 근데 이제 그 안전진단이 통과해서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재건축이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복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일시에 된다 그러면 또 전세난도 문제가 되겠죠. 또 이러기 때문에 어떤 전세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 하려는 아파트가 이제 그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재건축을 또 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현재 그 서울에서 이제 재건축 대기 중인 아파트가 약 30만 가구 정도, 거의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40만 가구에 육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노후 아파트가 많습니다.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어, 30년 된 이상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그 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 강남 이쪽 이제 많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약 40만 가구 정도 추정이 되고, 노원구가 약 6만 5천 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노원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노원 아파트는 이제 이거 1990년대 완공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노후 아파트가 많고, 최근에 이제 그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새로 짓는 대로 많이 이제 인구가 이주가 돼가지고 노원구의 아파트 그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심의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그 주거지의 용도별 지역별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에 이제 아파트 건설 가능한 게 이제 그 제2종하고 제3종인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는 용적률이 250이고 제3종 일반 주거지가 300, 그다음 준주거지에서 500입니다. 즉 이제 제2종과 제3종 이쪽 지역에 이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도심 재건축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입니다. 당연히 이제 용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제한된 토지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또 재건축의 진행 여부가 찬반이 널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노임이라든지 그냥 자재의 어떤 그런 인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이 대폭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재건축이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한국의 어떤 지금 경제 성장률도 좀 정체되어 있고, 또 고령화가 또 심해 있고, 또 생산 가능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그 많은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건설이 됐고 또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수익성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조합원 말고 일반 분양이 됐을 때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도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금 여파로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1, 2%의 어떤 저금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금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금리 여파로 해서 금융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현재 이제 그 기반 시설은 굉장히 이제 현재 그대로인데, 그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파트가 이제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집저가 됨으로써 어떤 조망권의 일조권이라든지 또 침해가 되고 또 환경권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환경권은 상당히 앞으로 침해되고 상당히 이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한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주민등록증 기준은 20만 명 인구가 감소했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태어난 분들이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 연 20만 명 정도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인구가 더 많이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그 폭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국제 그 수지가 굉장히 이제 그 적자를 이룩했는데 금년에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벌써 이제 3개월이 안 됐는데 거의 이제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정체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말고 3기 신도시 등 이제 서울 인근 어떤 그 서울 외곽의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체제로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A가 이제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제 일부 개통이 되고 또 2028년도에는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이제 GTX-A 라인이 이제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파주에서 이제 동탄까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GTX-A, B, C, D가 동서 그다음에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서울역 기준으로 해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공간적 제한이 극복이 된다고 그러면은 굳이 이제 서울에서 살 필요 있나 이런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재건축 그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과거와 다른 잣대를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이 있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주거 환경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은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있죠. 비수도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할 수 없고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지역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 그 다음에 기반 시설, 광역교통망이라든지 환경권 이런 전반적인 걸 살펴봄으로써 어떤 차별화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혹시 아파트를 매수할 분이나 또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 또는 임차할 분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 9가지 정도 보는데 이제 교통 요건, 학세권, 세대 수, 습세권, 아파트 중복 연수, 단지 내 공원, 도로, 생활 편리 정도,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상태라는 커뮤니티 센터, 적용이라든지 그다음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브랜드 같은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따져봐서 나름대로 또 점수를 매겨봅니다. 그런 어떤 평가 항목과 세부 체크 사항을 체크를 해서 그거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80점 이상이면 A, 7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인이 어떤 그 취향에 맞춰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할 분이나 또는 이제 투자하실 분 또는 임차하실 분은 그 근거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어떤 아파트를 체크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나 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가능성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주관적이죠.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의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서울 아파트는 계속 노후해지고 있죠. 또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또 구축 아파트고 또 어떤 주거 환경이 또 불량해지고 있고 또 서울의 어떤 도심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이 과거에처럼 주택이 부족하고 또 인구가 또 증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심에 따라 가지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많거나 또는 어떤 어린 세대가 또 많다든지 또는 활기가 넘친다든지 또 임차가 많은 어떤 이런지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에 따라 가지고 또 편차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재건축 그 어떤 성공 가능성을 꼭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예,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